자,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타로 카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기초 강의를 하게 되는데, 타로 카드를 이제 배우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로가 과연 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타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과 실질적으로 타로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 사이에 약간 오해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공부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걸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럼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항상 뭐를 하냐면, 타로란 무엇인가, 그리고 타로를 이제 뭐 왜 배워야 되는 뭐 이런 얘기, 좀 어떻게 보면 구체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은 꼭 걸고 넘어가야 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내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연 타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한번 여기서 처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타로가 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뽑아서 네. 그 카드가 얘기하는 거를 풀이해 주는.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을 푼다, 이런 얘기죠. 카드는 뭘 얘기를 해주나요? 그때는 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원하는 것 뭐 이루어지나. 네. 그러면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대로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원하는 게 다라고 나왔다 치면, 이루어진다고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라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향 제시.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바꿔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증권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과연 남길 수 있을까라고 타로에다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타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투자하면 돈 남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1,000만 원 증권 투자 하겠습니까? 다른 데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아요. 다른 데 한 군데 더 물어보고, 근데 거기서도 타로가 해도 된다라고 나왔으면 하실 거예요? 네. 두 번에? 네. 1,000만 원 정도는 뭐 그냥 날려도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세요. 뭐 증권 투자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날려도 된다. 그러면 이 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1억이다 치면 어떻게 돼요? 또는 꼭 그것만 타로만으로는 안 되고, 뭐 타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처음에 1,000만 원일 때 타로 결정하는 게 한 50%에서 70%였으면 1억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한 20%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솔직히 뭐 100만 원이라든가 한 10만 원이다 이러면 뭐 그 말 믿고 한번 하겠지만, 1,000만 원이다 뭐 1억 정도 넘어가면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타로 카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언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제 인정하는 건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더 뭐라고 하냐면, 금액에 따라서 그거 믿기도 하겠고 안 믿기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타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예언적 기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타로에 대해서. 네. 뭐 많은 얘기가 있으실 테지만 이제 다 여기에 묻어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예언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보는데, 원래 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다 주는 거는 결정론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타로 카드를 이렇게 뽑으면 그게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결론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뭘 말해주냐면 상황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상황.
타로 카드는 뭐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단선적인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타로 카드는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지,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결론을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타로 카드 그러면 무조건적인 결과가 된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타로 카드가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어떤 짓을 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뭐야? 그러면 뭐예요? 그거 자체에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타로 카드를 보면 그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떤 방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 길을 계속 가고, 그러면 내가 차를 타서 사고가 난다,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러면 차를 안 타면 사고가 나겠어요? 그래도 나나요? 날사고는 난다. 날사고는 난다.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는, 전철 타고 가는데 사고가, 그러니까 뭐 자동차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난다 그랬으면 전철 타고 가도 사고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날 사고는 어떻게든 해서든 뭐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타로가 뭐길래 그렇게 그걸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림을 그려놓은 뭐 단순한 그런 종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지금 되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딱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뭐 A다 B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포함하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로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점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걸 지시해 주는 거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이라든가 이런 걸 지시해 주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인 거죠. 기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같은 거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현상은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누군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 자체는 다 생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결정론. 결정이 돼 있다.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결정이 그렇게 사고가 난다,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데, 타로 카드는 하나의 결정론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타로 카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에,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자연 속에서, 우리 그 현실 쪽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최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암시를 줘서 하는 거지만, 그게 귀신이 그거를 어떻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암시에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능력이 평소 때는 이렇게 팔에 이런 거 걸치면은 힘들어서 버티지도 못하는데, 최면이 걸리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건 바로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의 주체는 뭐가 있냐면은 나 스스로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영적인 것은 나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바꾸거나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내가 행동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장소가 바뀌면 결과도 바뀌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 타로 카드를 접근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적인 결정론적인 그걸로 타로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변할 수 없는, 결국은 아무런 어떤 내가 행동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거와 이 차이는 분명히 이제 알고 타로를 배우셔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 같은 경우에는 결정론이 아니고요, 항상 어떻게 하면 방향론이라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간다. 그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방향을 바꾸면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맞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해도 내가 행동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어떤 마음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 바뀌고 행동 바뀌고 어떤 상황을 바꿔버리면 충분히 그 결과도 바뀌어지는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면이 굉장히 강하고 좋고,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불가항력인 걸로 알고 있지만, 체면에도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피시험자에게 이것이 가죽끈이다, 뱀인데, 예를 들어서 뱀인데 가죽끈인데 이것을 갖다가 집어라 그러면 그 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집거든요. 근데 이걸 뱀인데, 이거 뱀이야, 뱀인데 집어, 이러면 체면이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에는요, 항상 뭐가 포함이 되냐면 무조건적인 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어떤 다르게 돌리는 어떤 그런 거를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뭐냐면, 이 타로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이 영적인 결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면서 이 카드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과연 이 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원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신비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미신적인 것,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초현실,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지, 뭐 과학적인 어떤 증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깊이 연구하신 분이 이제 칼 융이라고, 칼 융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뒀는데, 우리가 이제 동시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때, 그러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하듯이, 아니면 우리 친구들을 누구 얘기 막 하잖아요. 친구 누구 얘기 막 하는데, 근데 진짜 그날 친구가 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칼융은 많은 우리 그 환자들을 실험하는 결과 속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한 거예요. 우연 속에 갖고 있는 그 필연, 우연 속에 갖고 있는 필연, 그러니까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과론이라는 걸 쓰거든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얘를 때렸기 때문에 얘가 운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이거에 어떻게 반대되는 측면에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대되는 동시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칼 융은 주장한 겁니다.